케이스 19번으로 갈게요. 케이스 19번. 케이스 19번 보면은 A가 1, 2, 3, 4고 A에서 A로의 함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1대1 대응이라 그랬고요. 나 조건 잘 읽으셔야 되는데 F의 A의 값은 A가 아니래요. 근데 이제 그때 A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A가 1, 2, 4일 때 A가 1, 2, 4면 FA가 A가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이 나 조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고 가면 이게 이런 뜻이잖아. F1은 1이면 안 됩니다. F2는 2면 안 됩니다. F4는 4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얘가 이제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얘가 1대1 대응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주머니 그려놓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쓸 건데 1대1 대응인 함수를 쓸 건데 얘는 1로 못 간다 그러고 얘는 2로 못 간다 그러고 얘는 아무 조건이 없고 얘는 또 4로 못 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뭔가 안 깔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이제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뭐 대칭성이 보인다거나 뭔가 조건이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게 뭐냐면 수형도예요. 뭐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는데 수형도라는 게 경우의 수를 세는 아주 기본적인 도구거든요.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이제 어떻게 세냐? 이렇게 쓴다고. 여기다 F1을 쓸 거고, 여기다 F2를 쓸 거고, 여기 F3을 쓸 거고, F4를 쓸 거예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 얘는 1이면 안 된다, 얘는 2면 안 된다, 얘는 4면 안 된다. 얘는 조건 없어. 그래서 여기다 노가다로 쓸 거라고. 이거 보고 노가다라고 비하하고 막 이거 보고 노가다라고 귀찮다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써놨듯이 수형도는 경우의 수를 셈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도구거든요.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일일이 세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 수형도는 그냥 성실히 열심히 본인 걸로 만드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F1이 1이면 안 되니까 F1이 2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F1이 만약에 2야. 그러면 얘네가 1대1 대응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가 돼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2가 될 수가 없죠. 나머지 애들은 2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요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3 아니면 4거든요. 얘가 2를 가져갔으니까 얘는 1 아니면 3 아니면 4 가져가야 되지. 그러면 이 1의 상황을 보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숫자가 3, 4 두 개거든. 3, 4 두 개. 1, 2를 썼으니까 3, 4 두 개가 남잖아? 근데 여기에서 얘가 3일 수도 있고 얘가 4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봤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여기서 1, 2, 3을 썼으니까 요 마지막 숫자가 4여야 되는데 3은 안 된대잖아. 뭐 이거 안 되는 거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쓰자. 얘는 무조건 4여야겠죠. 그럼 얘는 무조건 3일 거고요. 무슨 구조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해봤자 10몇 개밖에 안 나오니까 잘 세시면 돼. 근데 이제 귀찮아 하실 것 같아서 계속 잔소리를 하면 해야 늘어요, 이런 것도. 아무튼 여기 2, 3 있으면 남은 거 1, 4지. 그럼 여기 무조건 4여야 돼요. 그래야 여기 1 나오니까. 만약에 여기 1 들어가면 얘가 4 돼야 되는데 4 되면 안 되잖아. 2, 4면 남은 숫자가 1, 3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어. 왜? 여기가 3이거나 여기가 1이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지금 얘 조건은 빠져 있으니까. 알았지? 이런 식으로 세는 거야. 그러면 요거 3일 때도 한 번 세고 4일 때도 한 번 세고 누구보다 꼼꼼하게 안 빼먹고 잘 세는 거, 이게 경우의 수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것도 많이 세버릇해야 이게 빨리 세지지. 이거 획기적으로 빠르게 간단하게 푸는 법 없거든요. 결국 이렇게 세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해본 애들이 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20번으로 갑니다. 20번에 보면 또 뭐 마찬가지로 조건이 주어진 함수의 개수라고 해가지고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 집합 x가 1, 2, 3, 4, 5, 6이래요. 1, 2, 3, 4, 5, 6이다 이렇게 돼 있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 5, 6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조건을 하나 걸었고요. 짝수는 홀수에다가 화살표를 쏴야 되고 그 다음에 홀수는 짝수에다가 화살표를 쏴야 된대. 세상 쉬워. 하나도 안 복잡해.
우선 짝수인 경우부터 생각할게요. 짝수는 홀수한테 화살표를 쏴야 된대. 짝수 니네들 찍어놓고 요 짝수는 반드시 홀수에다 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는 1 아니면 3 아니면 5한테 화살표를 쏴야 되지. 그럼 경우의 수 3가지 아니야.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라고 하셨으니까 얘가 만약에 1로 갔어. 그럼 얘는 1로 가 못 가? 못 가. 그럼 3 아니면 5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3 아니면 5 중에 뭐 어디 하나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요 6은 얘네 둘이 하나씩 가져가 버렸으니까 나머지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짝수일 때. 그러면 또 홀수일 때도 생각하면, 홀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 1, 3, 5 홀수가 있는데 이 홀수는 또 반드시 짝수에다가 화살표를 쏴야 된다잖아. 그럼 경우의 수 똑같은 거 알겠죠? 요 1이 화살표 쏠 수 있는 방향은 3개 있고, 3이 쏠 수 있는 방향은 1이 쏜 거 제외한 나머지 2개, 나머지 1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 알겠죠? 세상 쉽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케이스 20번에 위에 있는 문제는 좀 간단한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 이번엔 집합 X가 1, 2, 3, 4라고 하셨고 집합 Y는 0, 1, 2, 3, 4, 5라고 돼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가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 F3에서 F2를 빼셨더니 이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2를 빼셨더니 3보다 크거나 같대요. 나 조건에 뭐라고 쓰여 있냐? 나 조건에 F2가 F4보다 크대요. 조건대로 맞춰서 가볼게. 거기 밑에다가 기본적인 풀이를 얘기해드렸듯이 F3에서 F2를 뺀 게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 F3이 F1에다가 뺄셈을 했을 때 이 결과가 3인 경우, 두 번째 이게 4인 경우, 세 번째 이게 5인 경우로 나눌 거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왜? 아무리 차이가 많이 나봤자 5거든요. 0부터 5까지니까 둘 사이의 간격이 아무리 벌어져봤자 5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면 F3에서 F1을 뺀 게 3이라고 해보면 F3에서 F1을 뺀 게 3이라고 해보면 얘네가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우선 F3이 뺐을 때 3 나오려면 최소 3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0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가 4이고 여기가 1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가 5고 여기가 2인 경우가 하나가 있겠지. 그럼 이 F3 빼기 F1이 3이 되는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의 타겟을 이제 정해진 거잖아.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타겟이 정해진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갔다고 쳐봐요.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0으로 갔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거 함수로 만들려면 2하고 4만 타겟 정해주면 되잖아. 근데 문제 볼 때 계속 니네가 주의하면서 봐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 있는 문제에는 분명히 이 조건이 있었거든요. 1대1 대응이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여기로 갔다고 해도 얘네가 여기로 가도 돼.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같은 데로 가도 된다고.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냐?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달려있긴 하죠. F2가 F4보다 어떻게 돼야 된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수 있냐면 이렇게 셀 수 있어. F2가 F4보다 커야 되니까 F4가 만약에 0이야. F4가 만약에 0이야. 얘가 0으로 갔어. 가도 된다 그랬어. 1대1 대응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가 만약에 0이면 요 F2는 얘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1, 2, 3, 4, 5 그래서 경우의 수 5가지 나오는 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F4가 1이면 경우의 수 4가지인 거 이해되나? 얘가 이제 만약에 1로 가면 F4가 1로 가면 F4가 1로 가면 2는 요 4개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될 거니까 경우의 수 4개. 여기가 2면 3개일 거고 여기가 3이면 여기가 2개일 거고 여기가 4면 여기가 1가지고 얘가 5가 돼버리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 F2가 F4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냐면 1, 2, 3, 4, 5 더해가지고 15개거든요. 이거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15개야. 근데 이거를 뒤에 조합을 배우셨으면 여기 있는 6개의 타겟 중에 2개 고르면 돼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그 6명의 후보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방식의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셌던 방법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이건 뭐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렇게 세도 돼요. 경우의 수 15개야.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개? F3하고 F1에서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발생이 되고 F2랑 F4에서는 경우의 수가 15가지 발생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5입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하는 거죠. 얘네가 이제 4라고 하면은 여기가 4, 0이거나 5, 1이거나 경우의 수 2개인 거 알겠지? 2 곱하기 마찬가지로 15개예요. 여기는 5, 0밖에 없잖아. 1 곱하기 15. 이거 곱하고 있을 또라이는 없겠지. 더하면 됩니다. 답이 90개 이렇게 돼요. 뒤에 넘어가면은 케이스 21번. 케이스 21번 보시면 조건이 주어진 함수의 개수 뭐 3번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집합 x가 이번엔 마이너스 1, 0, 1이래요. 뭐라고 돼 있냐? 함수 f는 x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라고 써 있고 집합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f-x는 fx래요. 이런 조건 주어지면 만족하는 숫자 대입하는 버릇을 좀 들이세요. 이 조건 만족하는 함수라 그랬으니까 주어져 있는 x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1은 f-1입니다 이렇게 써지죠. 뭐 그런가 봐요. 쟤네들이 같나 봐.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f0은 f0입니다 라고 써지죠. 야, 아무 조건이 안 돼요. f0은 f0이랑 같아야지. 뭐 당연한 거니까 아무 조건이 안 돼.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f-1은 f1이랑 같습니다 라는 이 조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아무 조건이 안 돼. 어차피 f0은 f0이랑 무조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문제 그 나에서 주고 싶은 조건은 이거 하나인 거야. f1이 f-1이랑 똑같다. 저것만 만족시켜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얘가 어딘가로 가면 얘는 똑같은 데로 가야 된다고. 얘네들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여기로 가면 얘도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여기로 가면 얘도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한 세트니까 야 네가 갈 곳을 정해봐 이러면 여기서 경우의 수 3가지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그러면 얘는 거기 따라가야 되니까 얘는 선택권이 없어요. 얘 가는데 따라가는 거니까. 경우의 수 1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0은 문제에 무슨 조건이 있어? 없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 그럼 너도 가고 싶은데 아무 데로나 가면 되지. 경우의 수는 여기선 곱셈이죠, 이거.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게 첫 번째 거. 알았지? 두 번째 문제는 31번 문제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돼 있어요. 조건 잘 읽으셔야 돼요.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 1대1 대응이래요. 그 다음에 조건이 살짝 바뀌었는데 f-x가 마이너스 fx랑 같답니다. 대입하는 버릇을 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f2는 마이너스 f-2야.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f1은 마이너스 f-1 이렇게 써지죠. 0 들어가면 f0은 마이너스 f0 이렇게 써질 거야. 1 들어가면 f-1은 마이너스 f1인데 상식이 있으면 둘이 같은 말인 거 알겠죠? 같은 말이니까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2 들어가면은 f-2는 마이너스 f2 잖아. 근데 어차피 얘도 얘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곱하면 얘랑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한테 주고 있는 조건은 3가지인데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면 2의 타겟이랑 마이너스 2의 타겟은 부호가 다릅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2의 타겟이랑 마이너스 2의 타겟은 부호가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부호가 다릅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둘 다 F0이라서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EF형은 0이야. 그래서 F0이 뭐 나와? 0 나와. 이게 힌트야. 이쪽은 그런 거 없었어. 이쪽은 왜? F0은 F0이랑 그냥 똑같다. 이거 아무 조건 안 된다고요. 그냥 F0은 F0인 거니까. 근데 여기는 F0이 마이너스 F0이랑 똑같으니까 넘겨서 연산해주면 F0이 0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 거냐면 여기에서 여기로
화살표를 쏘는데 0은 0으로 간다라고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이 상태야. 이제 이 상태에서 1대1 대응이 되게 이 조건 만족하게 쏴주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2랑 여기 있는 요 2는 서로 부호가 반대로 가야 돼요. 부호가 반대로.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0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돼. 0은 이미 타겟이 정해져 있으니까 얘네가 0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너 갈 수 있는 방향, 너 가고 싶은 방향 정해봐 라고 하면 얘가 이거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 아니야.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라고. 그럼 얘가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여기로 가면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여기로 가면 얘가 음수로 가야 되고, 얘가 양수로 가면 얘가 음수로 가야 되고, 이게 경우의 수 한 가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얘 가면 얘는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되는데, 잘 봐봐. 얘가 만약에 여기로 갔어. 그럼 얘는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여기나 여기는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럼 남은 타겟이 딱 2개야. 얘는 이거랑 부호 반대로 가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얘가 여기 가면 얘는 여기 가야 되니까 무조건이야. 그래서 4, 2, 1, 1 결국 경우의 수 몇 가지? 8가지가 답입니다. 이게 아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할 때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엄청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막 문제를 그렇게 여러 개 써놓은 이유가 초반에 할 때 애들이 좀 어려워해서. 그 다음에 케이스 22번으로 가요. 비슷한데 살짝 달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f-x는 마이너스 fx. 방금 전 문제랑 조건이 같네요. 근데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래. 그리고 f1이랑 f2랑 곱하면 0이면 안 된대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석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나오는 조건이 3개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F2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얘네 둘이 부호 반대다. 그리고 F1도 F-1과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마지막 0 들어가면 F0은 마이너스 F0이다. 이거 해석하면 결국 F0이 0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머니 구조 그려놓고 나서 얘는 0으로 빼박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이거 고정이야. 알았지? 근데 뭐라고 돼 있냐? 치역이 3개라 그랬고 F1, F2가 0이 아니래요. 쟤네들이 곱했는데 0이 아니라는 거는 F1이나 F2가 0이 아니란 얘기거든. 그럼 얘네가 0이 아니면 얘네도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0으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까 전 문제는 뭐였어? 1대1 대응이니까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그 전 문제는 1대1 대응이라서 얘가 여기로 갔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여기로 못 간다의 논리였는데 이번에는 얘네 둘이 곱한 값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0으로 못 가는 거예요. 0으로 못 간다고. 이게 논리가 좀 달라요, 문제가. 1대1 대응이라는 표현 없어요, 여기는. 어쨌든 얘네들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얘네는 0이 될 수가 없다. 0 아닌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럼 0 아닌 다른 데로 가는데 얘네들이 부호는 또 반대잖아. 그럼 한번 보내볼게. 그치, 얘를. 너 어디로 갈래? 정해봐 했을 때 4가지 있잖아요. 빵빵빵빵 4개 중에 하나로 가겠지.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부호 반대인 곳으로 무조건 가야 되지. 그래서 얘가 여기로 갔으면 얘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죠. 또는 얘가 여기로 갔으면 얘 무조건 여기로 가야 되고 부호 반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갔다고 쳐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한테 옵션을 줄게. 너 어디로 갈래? 라고 정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이미 치역이 3개야. 이미 치역이 3개라서 못 가, 여기로.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여기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야지. 얘네들이 쏜데 다 골라서 가야 돼. 다시 얘기하는데 1대1 대응 아닙니다, 지금. 1대1 대응 아니니까 같은 데로 가도 돼요. 그럼 너한테 이제 옵션을 줄게. 너 어디로 갈래? 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죠. 0으로 못 간다 그랬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갔으면 얘는 빼박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얘랑 부호 반대로 가야 돼요. 그게 약속이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가 8가지야. 이게 31번 문제랑 답이 같은데 풀이하는 과정, 생각하는 과정은 완전 달라요, 지금. 생각을 하시면서 풀자. 그 다음에 케이스 23번.
케이스 23번은 뭐 아니, 케이스 23번이 아니지. 케이스 22번인데 33번 문제. 여기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번엔 뭐라고 돼 있냐? 마이너스 4부터 해가지고, 4까지 이렇게 있대요. F에서, 함수 F에서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번엔 절대값이 나오셨네. 이번엔 더해서 1이래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대. 음수는 음수로 가야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대입하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어요. 대입 한번 해보면 f-4에다가 f4를 더하면 절대값 씌웠을 때 1이란 얘기인데, 절대값 씌웠을 때 1이란 얘기인데, 그럼 얘가 뭐일 수도 있냐면 얘가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이거에 해당하는 걸 직접 한번 세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면 이게 마이너스 4 가능하지. 음수면 음수다라 그랬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4로 갈 수 있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4면 여기는 3밖에 없죠.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뭐 1 되게 하려면 5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5가 없어가지고 마이너스 4일 때 3이거나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4면 되죠. 그럼 1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마이너스 3이면 2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이거 되고, 이거 먼저 세놓고 가자. 그럼 마이너스 2면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면 1이어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2여야 되죠. 마이너스 1 되려면 0 나와야 되는데 0이 또 거기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조건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냐면 6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저것만 있으면 답이 나와. 무슨 말이냐? 어차피 쟤네가 또 한 세트예요. 음수면 음수로 간다 그랬지. 음수면 음수로 간다 그랬으니까 요 마이너스 4는 무조건 음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4랑 4만 딱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여기 음수 중에 어딘가로 가지,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여기 음수 중에 어딘가로 가면 얘도 여기 있는 양수 중에 어딘가로 가는데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고? 6가지 있다고. 얘랑 얘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여기 두 개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6가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요 x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이 그림 아니야. 마이너스 3 들어가면 그냥 이 그림이란 말이지. 그럼 이 그림이어도 똑같이 6개거든? 문제 보면 1대1 함수란 얘기 없어요.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런 얘기가 없거든? 여기 마이너스 3 들어가면 여기가 3이라서 이거 하면 똑같이 또 6개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얘랑 얘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 역시 몇 가지다? 6가지다.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도 6가지일 거고 여기랑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도 6가지라서 이게 대입해보면 다 그렇죠. 이게 되게 허무할 수 있는데 6 4번 곱한 게 답입니다. 6 4번 곱한 게 답이야. 얘가 좀 복잡해서 문제를 여러 개 집어넣어놨는데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합산함수 가서 봅시다.